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사이다 범죄 오락 장르 레전드.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 판 뒤집혔다. 베테랑 시리즈가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스포일러를 언급하지 않는 선에서 베테랑2의 어떤 면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이 특히 좋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속편이 전편과 완전히 다른 결을 지닌 작품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기사 타이틀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요. 그래도 핏줄은 같은 법, 전편의 맥을 이은 캐릭터들의 티키타카, 그로 인해 터지는 유머 코드나 전편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 혹은 명대사, 주연급으로 성장한 조연 캐릭터들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을 위해 알고 가면 좋을 1편의 내용만 간단히 짚어보면요. 한 번 꽂힌 건 무조건 끝을 보는 형사 서도철, 아나무인 재벌 3세 조태호의 오피스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재벌들 구린 부분 쑤시지 말고 주부도박단 사건이나 해결하라는 윗선의 명령에도 불구 서도철은 이 사건을 미친 듯이 파고들죠. 그 과정에서 사건에 얽혀 있었던 범죄자 전 소장, 콩고물 떨어지길 대놓고 말았던 기자 박승환이 등장했습니다. 재벌가의 온갖 갑질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태호에게 수갑을 채운 서도철을 통해 정의 실현의 통쾌한 결말을 선보였던 베테랑, 자본주의 사회 꼭대기에 서 있던 조태호를 시원하게 바닥에 내리꽂으며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선사했던 이 작품은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당시 땅콩 회항 사건이 국민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었던 바, 대기업 재벌들의 부주의함을 고발한 메시지에 더해 장르물로서 쾌감을 책임질 액션까지 훌륭하게 말아둔 베테랑은 유승한 표 오락영화의 완성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도 있었죠. 조태호 저거 금방 사면받아 풀려나겠지? 이것이 바로 전편의 한계였습니다. 범죄자들을 향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법체계의 빈틈, 그들을 직접 처단하는 자경단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악을 향한 정의 실현에서 엔딩을 찍은 베테랑. 사람 죽이는데 좋은 살인 있고 나쁜 살인 있어? 이 편은 한 발 더 나아가 악을 향한 정의 실현,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속편 역시 현 시대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분노하는 지점을 중심에 담아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졌죠. 음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 그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법체계 시스템, 이를 자극적인 이슈로 소비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는 사이버 해커, 팩트체크되지 않은 마녀 사냥을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믿는 대중까지, 이런 혼란의 세상에서 서도철이 상대해야 할 인물, 빌런을 심판하는 빌런, 해치입니다. 나는 사형집행인이다 라는 뜻을 지닌 영문 부제에서 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 전설 속 동물을 일컫는 해치라는 별명을 지닌 그, 피해자가 당한 방식 그대로 가해자를 살해하며 누군가에겐 정의로운 영웅으로 칭송되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의 정체를 쫓는 서도철 형사의 집념 어린 수사와 신입 형사 박선우의 과한 서포트, 이 위로 한국 사회의 난장판을 담은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 전개되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해치, 그는 영웅일까요? 아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살인마일까요? 해치 위로 최근에 벌어진 사이버 해커 이슈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의 구현을 외치며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2차 가해와 사적 제재를 가하던 이들, 누군가의 과거와 약점을 소재로 개인의 이익을 올리는 건 물론 심지어 돈을 뜯어내거나 유튜버가 유튜버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올해 헤드라인을 메웠는데요. 영화는 해치를 다루는 미디어, 사법체계, 대중을 조명하며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 그를 구분짓는 각자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류승환 감독은 누가 빌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와 여파가 중요했다라고 밝히며 제공된 일부의 정보만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해 스스로 판단하고 곧장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 개인의 판결이 그릇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회가 굴러간다.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베테랑2에 접근했다. 정의와 신념이 충돌하는 구도로 가고 싶었다며 사적 응징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죠. 권선징악이라는 명확한 결말을 향해 질주하던 1편과 확연히 다른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요. 되돌아보면 극장가에선 머리 비우고 보기 좋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영화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둬왔던 것 같아요. 통쾌함과 유머, 시원한 액션이 돋보였던 베테랑이 사랑받은 것도 같은 이유였는데요. 멋진 형사가 악인을 때려잡는 스토리는 이미 우리 곁에 차고 넘치죠. 성공을 거둔 전편의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은 시리즈의 진화, 성장을 이뤄낸 속편으로 느껴져 개인적으로는 무척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그 성장의 중심에 선 인물, 바로 서도철이죠. 정의감 넘치는 막내 형사 선우를 팀에 들인 도철.
저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 보고 경찰 된 건데요. 선우는 조태우를 때려잡는 도철의 모습을 보며 형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적극 대응해도 됩니까? 범죄자 소탕의 진심인 선우의 의혹이 과한 나머지 오히려 수사에 난항이 생기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대한 확신, 그를 발판 삼은 과한 폭력으로 윤리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후배와 사법 시스템의 몫을 대신해 악을 응징하는 해치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한 도철. 표면적으로 봤을 땐 해치의 정체를 파헤치는 도철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 연쇄살인을 벌인 범죄자와 같은 생각을 공유했던 도철이 형사로서의 정의와 개인적인 신념 사이에 서서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 싸우는 이야기라고 봐도 좋겠죠. 이 위로 또 다른 갈등이 추가되는데 고등학생이 된 아들 우진이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맞고만 다니지 말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던 도철. 그 때문인지 자신에겐 도무지 입을 열려고 하지도 않는 아들의 마음을 살피느라 애쓰는 서도철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죠. 형사 서도철과 가장 서도철, 인간 서도철의 이야기가 매끄럽게 얽힌 에필로그 씬은 깔끔 후는 그 자체. 캐릭터 고유의 성질은 유지한 채 2편의 터널을 지나 한 단계 성장한 엔딩의 도철을 만나고 나면 이 캐릭터의 다음 여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류승환 감독은 베테랑 제작 당시 인터뷰를 통해 다이하드, 리썰웨폰과 같은 경찰 형사 시리즈물로 베테랑 시리즈를 발전시키고 싶다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3편을 예고하는 쿠키 영상도 만날 수 있는 바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베테랑2, 존윅4의 액션을 뛰어넘었다는 호평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의심의 마음을 품고 관람했음에도 불구 그만큼 화려하고 탄탄한 액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버스터 키튼에 대한 경의가 담긴 장면부터 추석 시즌 단골 손님 성룡이 떠오르는 슬랩스틱까지 류승환 감독 특유 경쾌한 리듬의 난장판 액션 오프닝을 지나고 나면 남산의 계단, 비오는 옥상 등을 배경으로 한 타격감 넘치는 액션들이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밀수의 유상섭 무술 감독이 디자인한 베테랑2의 액션 시퀀스들, 단순히 폭력이 나열되는 장면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카메라 워킹에 색다른 앵글, 남다른 미장센과 이전에 본 적 없던 디자인까지 보는 이마저 긴장돼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몰입감을 자랑합니다. 액션 장인 류승환 감독의 정체성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장면들이죠. 기존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촬영 기법을 활용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보통 앞에 있는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뒤에 있는 인물들은 흐려지기 마련이죠. 이번 작품에선 프레임 속 모든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춘 장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에 놓인 도철과 선우를 비출 때 해당 촬영 방법이 활용되었습니다. 카메라와 멀리 있는 인물과 가까이에 있는 인물을 모두 선명히 비추며 두 인물 사이 흐르는 묘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죠. 고전 영화 혹은 류승환 감독과 닮은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타란티노의 영화들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 기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웹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출의 현명함은 해치의 범죄와 폭력을 다루는 장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범죄자의 못다한 죄를 직접 처단하는 해치의 범행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일부 시민들, 해치의 폭주를 직접적으로 선보이는 사실적인 묘사를 택하기보다 처참한 범죄자들의 최후를 담아낸 장면으로 해치의 끔찍함을 표현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범죄와 폭력의 수위를 앞세운 자극의 늪을 피한 채 해치의 처단 방식을 관객 각자의 상상력에 맡긴 류승환 감독의 내공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베테랑2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배우 정혜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명대사를 탄생시킨 조태우의 존재감은 아직도 뚜렷하지만 그를 훌쩍 뛰어넘는 인물이 탄생했죠. 예측 불가의 행동을 펼치는 그의 모습이 급이 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 작품에서 서사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나는 그의 눈빛이 많이 언급되어 왔던 바 베테랑2에서도 케이스마다 다른 동공 연기로 캐릭터의 다양한 면모를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보는 이에게 불안함이 훅 밀려드는 그의 새로운 웃음 연기가 돋보였는데요. 이 배우가 얼마나 맑은 웃음을 지을 줄 아는 배우인지 알기 때문에 더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액션 장면에 대역을 쓰지 않았다는 비하인드가 믿기지 않을 만큼 UFC 기술을 비롯해 수준 높은 정말 몸을 갈아 넣은 그의 액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속편의 서도철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작품 속 진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베테랑 3편은 만들기로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아주 빠른 시기에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편과 2편이 걸렸던 9년의 시간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엔 왠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떠올리게 되는 친숙한 액션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들의 흔적과 존경이 담겨있는 베테랑 시리즈를 보며 어쩌면 이 작품이 앞으로 우리의 추석을 책임질 액션 시리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